여러분 안녕. 자, 갓서묵입니다. 오늘은 1풀의 수능 특강 처음에 이제 풀기 시작했는데요. 네. 수능 특강의 1강 2점짜리 문제 2번입니다. 그림은 백엔어가 대륙 이동의 증거로 제시한 고생대말의 스콕산맥 분포, 메소사우루스 화석 산출지 분포, 고생대말 빙하특층의 분포를 지도해서 ABC로 나타낸 것이다. 제시한 증거와 분포 지역 ABC를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일단 대륙 이동의 증거, 해안가에서 찌질이가 빙하화석을 발견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이제 고생대 말의 스콕산맥의 분포인데, 고생대 말에는 붙었잖아요,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찢어진 건데, 붙어 있었을 때 그때 스콕산맥이 양쪽에, 근데 스콕산맥이라는 거는 사실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거 생각해보면 산맥은 길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료를 보면 지금 이 부분 아닙니다. 스콕산맥이 길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스콕산맥이 이렇게까지 크게 분포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뭐지? 요거겠죠, 그거. 요렇게 길게 해안가를 따라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대서양인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옛날에 붙어 있었고 산맥이 있었는데 벌어지면서 가운데가 쪼개진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콕산맥의 분포는 제일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A를 찾아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사우루스 화석 산출지의 분포가 나와 있는데, 메소사우루스는 파충류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고생대 말이니까, 아니 그러면 이때가 파충류가 살았나? 파충류도 고생대 말에 있었습니다. 고생대 이제 중기 이후에 식물들이 나오고 양수레와 파충류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중생대를 파충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생대 굉장히 많이 번성했죠. 근데 하여튼 뭐 이게 파충류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육지에만 살던 생물들, 뭐 글로소테리스라든가 메소사우루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육지에만 살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요 두 개가 붙어 있던 곳이잖아요. 그죠? 대륙 연구를 해보면 양쪽에 붙어 있다 떨어졌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육지에 여기 살았고 여기 살았었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 거다. 도저히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조그만 생명체입니다. 메소사우루스가 이 정도 길이 되는 그런 이제 뭐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데 살던 파충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메소사우루스 화석이 발견이 돼요. 이게 이제 중생대로 넘어오면서 살았었거든요, 메소사우루스가. 또 고생대 말에 이제 메소사우루스 화석 산출지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요 두 개는 이쪽에 보이죠? 연한색 요 C를 보면 이 두 개는 예전에 같이 붙어 있었다. 이 두 개처럼 찰떡궁합으로 찰싹 붙어 있다 찢어진 거다. 이 부분과 정확히 얘기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이 붙어 있다가 떨어진 거다. 그건 아니죠. 이 지역,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이 예전에 남극에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빙하가 분포했었는데 그거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인도가 제일 많이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1등급을 노린다면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가장 많이 움직인 대륙이 누구냐? 인도 대륙입니다. 남극에 붙어 있다가 다른 것들은 대부분 아직도 그래도 남반구에 있어요. 인도는 적도를 지나 북반구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이동한 대륙이 인도고, 인도에서 발견되는 게 빙하의 흔적 분포가 발견되는 거다.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등급 노린다면 알아둬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메소사우루스 화석 산출지 분포는 B가 되는 거고요. 고생대말 토색층의 분포는 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수능 특강 1강의 2점짜리 세 번째 문제입니다. 태평양판에 위치하는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그 관측 지점의 해수면에서 초음파를 발사해 해저문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요. 초음파 나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떠올라야 돼요? 공식 알죠? 공식 꼭 외워야 됩니다. 바다의 깊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깊이는 초음파의 전파 속력 곱하기 왕복 시간. 이 시간이 사실 왕복 시간이에요. 주로 왕복 시간을 주기 때문에 곱하기 이제 2분의 1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뭐 기본적인 원리는 다 알고 있을 텐데, 배에서 초음파를 쐈을 때 띵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500m/s 정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로 1500m/s로 가정한다. 사실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가는데 걸리는 시간만을 잴 수가 없어요.
갔니 안 갔니 그건 모르니까. 근데 갔다가 오면 얘 여기까지 갔다 왔구나. 근데 간다고 있는 시간 필요한가 반뚝 잘라서 요거만 재는 거죠. 그렇게 재는 건데 하여튼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제일 긴 곳이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룡 아니면 해구일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좀 얕아요. 6.1입니다. 6.1. 여기는 얕고 제일 깊은 데가 11.9가 나와요. 11.9. 자, 그럼 이 G 지점이 이거 해구 아니야? 라고 이제 우리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 늘 강조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있죠. 일단 해구는 깊은 곳인데 수심이 6km 보다 더 깊다. 6km보다 이게 항상 좀 늘 헷갈려요. 6km 이상이야. 그러면 6km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말뜻을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6km보다 깊다.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11.9기 때문에 11.9 곱하기 이제 2분의 1을 해주면 5.4 그죠? 5.4가 나올 거예요. 5.4 아닌데 5.95군요. 네. 쏘리, 더하기 빼기 잘못해서. 그래 맞아요. 5에다가 0.4 5.95 곱하기 1500m/s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의도가 그런 거죠. 8925쯤 나와요. 선생님이 미리 계산해놨는데 그럼 이거는 해구 맞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 학생들 낚는 문제로 좀 깊은데 뭐 11.9초가 아니고 뭐 이제 9.5초나 이러고 나머지 다 그거 얕은 걸로 주고 여기가 해구야 이러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거 낚이지 말라고. 해군 66km 깊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그랬습니다. 수심이 가장 깊은 관측 지점의 수심은 8,900m보다 깊다. 좀 더 깊죠. 그래서 1번을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풀어야 하는 거고요. B와 C의 수심 차이는 I와 J의 수심 차이보다 크다. 이건 수심 차이를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왕복 시간 차이가 크면 수심 차이가 더 큰 거기 때문에. 그럼 B와 C를 보면 BC 6.6초, 7.1초, 0.5초 정도 걸리는데, 그죠? 그런데 I와 J를 보면 8.3초에서 9.2초니까 0.9초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더 수심 차이 크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은은 땡이고요. A와 L 사이에는 판의 수렴행 경계가 있다. A와 L 사이에 해구가 있으니까 해구는 뭐에서 들어가는 거? 수렴행 경계가 맞잖아요. 그죠? 디귿 맞는 얘기, 답은 기억 디귿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